돌아가신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인 내계자도 본다고 하던데 혹시 상속세 세무조사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많은 분들이 상속이 발생할 때 그때부터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상속세 신고 중에서 조사 없이 끝났던 상속세 신고건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상속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그 이후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 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법 개정안 효과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조사 안 받는 꿀팁 담았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세무사님, 오늘은 상속세 신고 후에 조사 없이 잘 끝난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사를 안 받고 그게 잘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줄 텐데요. 우선 상속세 조사 과정을 이해하시면 어떤 경우라도 조사를 안 받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답안지만 보고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가 설령 바뀌어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죠. 이걸 상속세 신고 기한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여기서 상속세 결정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무조사 없이 서면 검토 및 간단한 자료 요구만으로 끝나는 방식과 또 하나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세무조사 없이 끝나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면 은행 계좌가 오픈되지도 않고 약 90일간의 조사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기준이 있어요. 당연히 이 기준은 비공개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면 통상 신고기한으로부터 약 6개월쯤 이내에 조사 시기 선택제 공문을 받게 돼요. 조사 시기 선택제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받고 싶은 시기를 적어가지고 세무서에 내면은 그때 맞춰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게 맞나요? 세무서에서도 가급적 그 시기에 나가려고 그래서 받는 거긴 한데 만약 그 기간에 조사가 몰린다면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조사 받는 사람의 시기는 맞춰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려고 받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아는 형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보통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조사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통상 상속서 신고서에 대한 1차 검토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가 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하고요. 실제 조사도 마찬가지로 해당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해요.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하고요. 근데 세무사님 지금 얘기하신 게 일정 금액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정 금액이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숫자를 인용할게요. 인터넷에 보면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지방청에서 조사받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고 대충은 맞습니다. 사실 더 낮은 경우에도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기준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은 기준 금액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작년 8월에 퇴직했고 그때 기준은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일단은 보내주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한 조사는 사전통지서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 조사는 국세기본법상 15일 이전까지는 상속인 모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게끔 돼 있고요. 실제 최근 국세청에서는 15일이 아니라 20일 전까지는 미리미리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와야 할 순간이 온 거죠. 상속인들한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그 순간부터 세무서는 각 은행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조회 요구하는데요. 그 기간은 통상 10년이에요. 그런데 만약 국세청에서 15년까지 요구한다 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제척 기간이 최대 15년 전까지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간혹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금융조회하기도 하고 가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와, 진짜 15년까지 보면은 너무 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무섭긴 하네요. 일단 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상속세 조사가 없이 그냥 잘 끝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례를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네 후배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신고했던 1번 사례예요.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1명 이렇게 2명이었고 재산가액은 16억 원, 임대보증금 채무가 4천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 부동산이 약 11억 원, 예금 및 주식이 5억 원. 그 상속재산가액 16억 원에 대해서 과연 상속세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1번 1억 이상, 2번 5천만 원 이상, 3번 1천만 원 이상, 4번 빵원.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는 어렴풋하지만 어쨌든 10억 정도는 빼주니까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1억 정도 나온 거 아닐까 싶거든요. 정답은 일단 4번 빵원이에요. 그 이유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법정 지분이 60%였고 배우자가 그 이상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자그마치 9억 6천만 원, 금융재산 공제 1억 원, 임대보증금 4천만 원 빼서 가세 표준이 0원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총 재산이 이제 16억이었는데 세금이 빵원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6억 정도는 조사가 안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가액이 16억 원이면 조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금액인데 세무서에서는 상속 개시일 이전에 매년 피상속인의 이자 금액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을 봤을 때 갑자기 출금된 예금도 없어 보였고 최근 처분한 부동산도 없고 금융소득이 아주 많으신 분도 아닌 다소 평범한 분이었기에 세무서에서도 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뭐 일단 조사가 안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럼 세무서에서는 뭐 조사가 안 나옵니다, 혹은 뭐 끝났습니다라고 뭐 선언 이런 걸 좀 해주나요? 그걸 결정 통지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에게 공개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명 훈령에 의하면 상속인에게 그걸 통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안 온다? 세무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누락할 수 있어요. 결정토지서를 안 보낸다고 항의하고 따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이 자그마치 15년이나 되니까 설령 이 통지서를 받아도 또 무언가가 있으면 가세할 수도 있거든요. 평정심을 가지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를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사례가 2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사 없이 끝난 상속세 신고 사례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식이 4명. 그 친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로 재산가액이 16억 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부동산이 15억 원, 예금이 1억 원. 그런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식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상속세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같은 16억인데. 다시 보기 드릴게요. 아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랑 재산가액이 16억으로 아주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 자녀 수만 좀 다른 그런 상황이네요. 네.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속으로 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아까랑 재산가액이 같으니까 그래도 뭐 똑같이 뭐 비슷하게 빵원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정답은 일단 1번 1억 원 이상이에요. 그 이유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금융주의상 공제 2천만 원, 장례비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가세 표준이 5억 7천만 원으로 세금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야, 이거는 근데 재산가액이 2개 다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고 다른 거는 자식 수와 금융재산 이 정도 차이뿐인데 세금이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자식이 많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식 수가 많으면 배우자 공제 금액이 적어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어쨌든 세금을 1억 이상 냈던 그 건도 조사 없이 끝났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부터 계속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것도 없었고 큰 금액의 예금 인출도 없었고 단순하게 집 하나 갖고 있었던 분이라서 조사 선정되지 않고 신고 내용 그대로 결정된 케이스예요.
세무조사를 안 받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런 사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개된 국세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피상속인이 29만 명인데요. 그중 과세 인원은 7%가 채 되지 않아요. 그 말은 피상속인 중 93%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상속세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과반수 이상이 재산가액이 20억 원 아래인 경우인데요.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세무조사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정확한 방법은 없겠지만 굳이 상속세 조사를 안 받는 방법을 제게 물어보신다면 전 세무서 담당 직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첨부 서류를 챙기고 한눈에 알아보게 신고 내용을 잘 정리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신고서의 신뢰도를 최대한 올리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고 내용을 좀 잘 정리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해진 신고서식은 좀 너무 다소 까다롭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신고 내용을 좀 세무공무원이 보기 편하게끔 경우에 따라 케이스별로 신고 내용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사례 있잖아요. 두 케이스가 똑같이 16억을 상속받았는데 자식수에 따라서 세금이 1억 원 이상 차이 난다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의미 있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입법 예고된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저는 이번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유명무실했던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건 출산 장려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10% 세율이 적용되는 가세표준 구간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또한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조정하면 이법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까 그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는 1억 1천만 원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4명이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이때는 27억 원까지 상속받아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 공제를 5억으로만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요. 문 PD의 이제 이해력이 갈수록 더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아까 1억 원 이상 내신 두 번째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환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열릴까요? 아쉽게도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 해도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 및 상속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미 그 전에 돌아가신 분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인생이 진짜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좀 너무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진작에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좀 법 개정도 빨리 됐으면 좋았겠다. 사실 지금도 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긴 한데 조금 더 빨리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걸 반영을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법은 꼭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절세는 염지훈. 상속세 신고만 하고 조사는 안 받고 끝내고 싶은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의 결론 하나, 상속으로 인한 세무조사는 누구나 받는 건 아니다. 당연히 인위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뺄 수도 없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속세 신고 서류를 작성한다면 그나마 조사 받을 확률을 낮출 수도 있다. 둘, 자식이 많으면 상속세가 낮아질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한 명당 5억 원으로 공제 금액이 커지니까 자식이 많으신 분들 세법 개정안 통과되길 빌어주세요. 쉬운 듯해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상속세 신고부터 조사까지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아는 형한테 전화주세요.